48페이지 넘겨보세요. 그 이번에 매매 예약 있죠. 그게 작년인가 그 앞에 굉장히 수준 높은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올해는 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혹시나 싶어서 기본기라도 조금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된다. 매매 예약. 자, 매매를 하기로 예약을 했다. 예약. 우선은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1억으로 매매 계약을 하기로 한 달 전에 예약을 했습니다. 예약. 자, 기준이 여기입니다. 여기. 위에는 이제 한 달 뒤에 일어날 이야기입니다. 자, 이 경우에 아직까지 매매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매매 계약을 본계약이라 합니다. 본계약. 요거는 예약, 이거는 본계약. 요렇게. 예약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민법에는 일방 예약으로 추정합니다. 일방 예약 추정한다. 그럼 이거는 뭘 가지고 구별했느냐? 본계약을 성립시키는 권리를 예약 완결권이라 합니다. 예약 완결권. 자, 이거를 한 사람이 가지면 일방, 두 사람이 다 가지면은 쌍방. 우리는 한 사람이 가지는 것으로 봅니다. 그 한 사람이 을입니다. 을. 갑이 아니고 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을은 그러면 예약 완결권자라고 합니다. 예약 완결권자. 자, 갑이라는 사람은 예약상의 의무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약상 의무자. 그러면 기출이 됐을 때 이 예약 완결권을 수준 높게 출제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형성권입니다. 형성권. 자, 항상 권리가 나오면 물권, 채권, 채권은 청구권, 형성권. 청구보다는 형성권이 강력합니다. 자, 그래서 4월 1일 돼가지고 을이 예약 완결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하면은 본계약이 바로 성립됩니다. 바로. 그러면 이 예약 완결권을 행사했다 칩시다. 그래서 매매가 성립이 됐어. 자, 매매가 성립되면은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이 생깁니다. 등기 청구. 요거는 많이 들어봤다.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 자, 저거하고 이거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약 단계에서는 을에게 예약 완결권. 본계약이 성립되면은 등기 청구권. 자, 요거는 말 그대로 청구권입니다. 청구권. 따라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렇게. 자, 요거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소멸시효다, 제척기간이다. 제척기간. 그러면 소멸시효기간하고 제척기간하고 차이가 뭐냐? 자, 소멸시효기간은 중단이 될 수 있어요. 중간에 권리 행사를 해버리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된다. 근데 제척기간은 중단이 안 됩니다. 10년이 지나버리면 무조건 예약완결권은 소멸해버려요. 근데 등기청구는 10년이 지난다고 해서 무조건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10년이 되기 전에 등기 청구를 해버리면 소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10년의 기산점이 중요해요. 기산점. 우리끼리는 예약완결권은 5년 안에 하자. 그럼 5년이 돼요. 근데 그런 특약이 없으면 10년에 걸립니다. 10년에. 그러면 10년의 기산점이 언제냐? 예약 성립 시부터입니다.
예약 성립 시부터 10년, 이게 판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또 이제 두 번째 차이가 뭐냐? 매수인의 등기 청구는 인도받아서 점유하면은 소멸 시효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려요. 그런데 예약 완결권은 인도받아서 점유를 해도 제척기간에 걸립니다. 큰 차이를 알고 있어야 된다. 자, 등기 청구는 10년의 소멸시효, 예약 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 등기 청구는 점유를 하면은 안 걸린다. 제척기간, 예약 완결권은 점유를 해도 걸린다. 그렇게 차이를 기억하시오. 그 다음 예약 완결권은 가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뭘 할 수 있다고? 가등기. 자, 가등기를 하면은 을을 뭐라 할까요? 가등기 권리자. 갑을 뭐라 할까? 가등기 의무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래 해놓고, 자, 잘 보세요. 3월 1일 날 예약을 했고 4월 1일 날 본계약이 성립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중간에 3월 10일 날 주인이 병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요렇게. 자, 4월 1일 되기 전에 땅 주인이 바뀌어 버렸다고. 그럼 을은 누구에게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느냐? 누구에게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청구하느냐? 그러면 갑에게 합니다. 갑에게 한다. 자, 갑을 뭘 한다고? 예약 완결권 같으면 예약상 의무자, 가등기에게는 본등기 청구를 할 때는 가등기 의무자 갑에게. 그럼 병을 뭐라 할까요? 현재 소유자 또는 양수인이라고 한다. 양수인에게 예약 완결권을 행사한다. X. 양수인에게 본등기를 청구한다. X. 갑에게 한다고. 됐죠? 갑에게. 그 정도 하면은 남아돈다. 자, 뒤에 450페이지 계약금. 계약금을 제가 할 때, 그 특강 때 점심시간은 1시 반에 하겠습니다. 1시 반. 네? 1시 반에. 여러분의 복지를 위해서. 2시까지 하면 눈이 해롱해롱하게 안 돼. 1시 반에 식사를 하고 2시 반부터 시작해서 다시 하도록. 1시 반에. 나는 밥 안 먹겠다 그러면 상관없고. 자, 계약금 보겠습니다. 계약금. 밥은 먹어야지. 자, 이제 계약금이 올해 이제 거의 이제 나온다고 봐야죠. 예약 완결권이 나왔으니까. 최근에, 그죠? 계약금. 자, 우선은 이것도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합시다. 자, 갑하고 을 사이에 1억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 계약. 이렇게. 근데 계약금으로 10% 주기로 합니다. 1,000만 원. 이렇게. 10%에는 관행이거든요. 관행. 꼭 1,000만 원 줄 필요 없잖아요. 그죠? 화끈하게 9,000만 원 줘도 됩니다. 9,000만 원. 자, 의뢰한 사람이 이 토지를 확실하게 차지하기 위해서는 될 수 있는 계약금 뭐 해라고? 많이 줘야지. 그래야 나중에 100을 받아 먹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계약금을 지급하면은 계약이 하나 더 생깁니다. 이거를 계약금 계약이라고 합니다. 계약금 계약. 그럼 매매는 주된 계약이고 요거는 종된 계약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체결될 필요는 없습니다. 매매 계약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계약금을 줘도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계약금 계약 이게 왜 시험에 잘 나오냐? 이게 특이한 계약이단 말이에요. 우리 민법의 계약은 전부 낙성 계약입니다. 낙성. 성락을 하면 성립돼요. 즉 합의만 하면 성립된단 말이에요. 근데 계약금 계약은 합의로 성립 안 합니다. 합의 플러스 실제로 지급을 해야 돼요. 이걸 뭘 한다고? 요물계약. 그죠? 요물계약이라 합니다. 요물계약.
요물계약. 이렇게 요물계약. 자, 그럼 이제 훈련 한번 해볼까요? 자, 갑과 을 사이에 1,000만원 계약금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자, 아직까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기에다가 합의한 만큼 1,000만원 실제로 지급을 해야 계약금 계약이 성립합니다. 성립. 자, 성립을 해야, 그죠? 을은 1,000만원 포기하고 해제, 갑은 100을 상환해서 해제. 매매를 해제할 수 있는 기능이 생깁니다. 성립이 돼요. 그럼 시험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합의는 했는데 지급 안 했습니다.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면 해제 기능이 안 생겨. 자, 이렇게는 시험에 잘 안 내요. 그럼 어떻게 내느냐? 자, 1,000만원 합의했는데 500만원 지급했다 이래 나와요.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합의한 대로 정확하게 지급해야 된다니까. 합의한 대로. 그래서 성립 안 하기 때문에 역시 해제 기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이제 출제를 이러하겠죠. 500만원 지급했을 때 을은 500만원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고 갑은 1,000만원 100 상환해서 해제할 수 있다. 그러면 X라고. 아시겠죠?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합의는 해놓고, 잘 들어야 됩니다. 합의는 해놓고 지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요 상태를 뭐라냐? 합의만 딱 했을 때 우리 판례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읽어보세요. 계약금 계약이라고 안 하고 계약금 약정이라고 합니다. 합의만 됐고 1,000만원 지급을 안 한 상태, 그걸 뭐라고? 약정. 그럼 이런 상태에 있을 때 갑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갑은 첫째, 갑은 요 약정 자체를 약정은 해놓고 여기에 1,000만원 지급 안 했잖아요. 그럼 일종의 이행지체예요. 그래서 이때는 갑이 약정 자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약정 자체를 해제. 그 다음 두 번째는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처리한다고 갑의 입장에서. 자, 그 다음 자, 계약금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제 기능이 있다. 하나는 손해배상 기능을 가집니다. 계약금 기능이 몇 개라고? 두 개. 그럼 해제 기능을 가지는 계약금을 해약금이라 합니다. 해약금. 배상 기능을 가지는 계약금을 뭐라 한다고? 위약금이라고 합니다. 위약금. 이렇게 불러요. 정확하게. 자, 1,000만원 기능이 뭐라고? 해제하는 기능, 배상 기능 두 가지. 보세요. 한자가 들으면 계약을 해제하는 돈. 계약을 위반했을 때 배상으로 내는 돈, 그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 민법에는 아무 소리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뭐로? 추정이라 말은 그걸로 원칙으로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위약금 배상 기능으로 확대를 시키려면은 위약금 특약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특약.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자,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해제했을 때 갑이 계약금을 뺏긴다. 거꾸로네, 거꾸로, 그죠? 거꾸로죠? 그러니까 이제 갑이 1,000만원 받았잖아. 받았는데 만약에 위약금 특약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갑이 나중에 을의 계약 위반으로 갑이 법정 해제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손해배상 청구할 때 손해 입증이 어려워요. 그때는 계약금만큼을 손해배상으로 받아갈 수 있다고. 갑이. 해제하는 게 아니고 지금 손해배상으로 받아간다고. 그래서 사회에서는 을이라는 사람이 나 계약금 떼 있다 저거 받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내 문제 되잖아요. 그죠? 위약금 특약을 했다면 떼입니다. 갑한테 손해배상으로. 요게 없으면 찾아올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실제 사회에서는 위약금 특약을 주로 할까요, 안 할까요? 주로. 부동산 매매 해본 사람? 금년도 혹시 또 다음 질문할까 싶어서 해놓고, 자, 부동산 매매 했다 치고, 위약금 특약을 했습니까? 한 적이 없어. 한 적이 없다고. 그런데 전부 다 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왜? 계약서에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아예. 그럼 인쇄가 돼 있고 거기다가 사인을 해버리기 때문에 위약금 특약은 100%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의리 계약을 위반하면 1,000만 원 배상금으로 떼인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이래 해놓고 그러면, 자, 보세요. 해제 기능, 즉, 해약금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해제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해제. 자, 해제는 어떻게 합니까? 첫째, 제일 중요한 게 이행 착수 전에만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이행 착수 전. 그럼 계약금으로 해제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요? 이행 착수 전에 합니다. 이미 이행이 되어버리면 계약금 해제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럼 이행 착수의 제일 대표적인 게 뭡니까? 중도금 지급, 중도금 지급. 하나는 뭐라고? 중도금 지급. 요거는 또 잘해. 중도금 지급. 자, 중도금 지급은 조심해야 됩니다. 중도금 지급 시기 전에 지급해도 이행 착수로 봅니다. 자, 5월 5일까지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했어. 근데 10일 땡겨서 지급했다. 그래도 이행 착수가 된다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의뢰라 칩시다. 한번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해 볼까요? 자, 지금 1억으로 지금 보세요. 1억으로 매매했는데 매매를 하고 난 뒤에 이 토지가 3억으로 폭등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그럼 갑은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100을 돌려주고 해제하고 싶죠. 을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갑의 해지를 막아야지. 그럼 을이 막으려면은 중도금을 지급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행기에 지급해야 된다? 이전에 지급해야 된다? 이전에. 그래서 여러분이 을의 입장이다. 아, 나 1억에 샀는데 굉장히 땅값이 올랐어. 신속하게 중도금을 지급해버리는. 안 받으면 공탁을 해버리면 된다고.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내가 3억짜리를 꼭 차지하려면 뭐 해라고? 중도금 빨리 지급해라고, 중도금. 그러니까 중도금은 얼마로 정해진 게 없잖아요. 중도금을 예를 들어서 계약금을 1,000만 원으로 해버리잖아. 그러면 나중에 100원을 주도 중도금이라고,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중도금 빨리 지급하면은 해제를 막을 수 있다고. 별짓도 안 되지. 그거 가르쳐. 그거는 나중에 돈 벌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돈 벌 때. 자, 두 번째. 이행 착수로 보는 게 두 번째가 중요해요. 잔금. 잔금을 준비하고 등기소에 같이 가자 동행을 촉구하는 것도 우리 판례는 이행 착수라고 봅니다. 대부분 다 이거는 아는데 이거를 몰라. 이거를 뭐라 했습니까? 매수인이 잔금을 준비해서 등기소에 같이 가자 촉구를 해버린다. 딱 문자를 보내야지. 그러면 뭐가 돼버린다? 이행 착수가 된다고.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의할 게 뭐냐? 자, 토지거래 허가지역이 있어. 자,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잘 보세요. 허가 신청 또는 허가를 받았어. 또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어. 또 허가를 해라고 판결까지 받았어. 이게 시험에 당연히 최근에도 나왔습니다. 그죠? 자,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허가 신청했다. 허가를 받았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을 받았다. 전부 이행착수가 아니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이행착수도 아니다. 아니다. 그럼 알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고? 계약금으로 해제할 수 있다고. 을은 포기하고 해제, 갑은 배액을 상환해서 해제. 요거 잘 쏙습니다. 요거 조심하라고, 조심.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뭐하고?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고, 갑은 어떻게 하고? 배액 상환하고, 배액 상환. 또 상환에 조심해야 돼요. 상환.
자, 배액을 상환해서 계약금으로 해지한다. 상환의 의미는 실제로 배액을 주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 이것도 준비하고 이런 뜻입니다. 뭐하고? 준비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지문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갑이 을에게 해지하기 위해서 이행착수전입니다. 배액을 들고 갑니다. 해지하려고. 배액력이 있다. 을이 거절을 해요. 그럼 해지할 수 없습니까? 있지. 을이 수령을 거절해도 해지할 수 있다고. 그런데 을이 수령을 거절하면 주로 공탁을 합니다. 왜? 나중에 을이 시비를 건다. 네 언제 제공했노?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근데 법적으로는 공탁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할 필요 없다고. 왜? 준비하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준비하고. 만약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갑이 실제로 을한테 2천만 원 주고 해지한다 그러면 주기가 힘들어요. 자, 갑이 지금 2천만 원 들고 갑니다. 이거 흔들면서 을아 기다려라 해지할게. 을이 거기를 봤어. 자, 을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갑도 달립니다. 그거 서라. 근데 하필 을이 달리기 더 빨라. 실제로 지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그럼 평생 해지 안 되게. 그래서 실제로 지급하고 아니고 준비를 해놓고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을이 거절하면은 공탁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 자, 계약금의 이제 특징 두 가지.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됩니까? 안 됩니다. 좀 전에 했잖아. 다시 테스트 해보세요. 학생들은 좀 전에 그걸 더 몰라. 신기하죠? 예. 자, 법정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머지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가 안 돼요. 그 나머지 해제는 체계가 뭐였다? 한번 해봐라. 합의 해제, 약정 해제, 계약금 해제. 이 세 개는 손해배상 청구가 안 돼. 왜?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된다고. 채무 불이행으로 해제하는 것을 법정 해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정 해제하면은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 사유도 발생합니다. 나머지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 했더라? 그거 적었잖아. 원상회복이 발생하지 않는다. 원상회복. 왜? 이행 착수 전까지만 해제하잖아. 그러면 이행이 됐다 안 됐다? 안 됐죠. 이행이 안 됐으니까 원상회복할 대상이 없잖아요. 그죠? 이거를 자꾸 외우려 생각하면 조금만 생각을 해버리면 기억력이 굉장히 오래 간다고. 자, 이게 계약금 문제입니다. 자, 나머지는 뭐 별 필요 없고. 자, 오늘의 마지막 453페이지 매매 효력. 자, 매매 효력에 1번의 계약 비용에 동그라미 치세요. 계약 비용, 계약 비용, 계약 비용. 자, 계약 비용은 다른 말로 매매 비용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반대말이 뭐냐? 이행 비용입니다. 이행 비용. 이렇게. 그럼 요거는 계약 체결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 요거는 체결된 계약에 이행하는 비용.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거는 대표적으로 등기비용이단 말이에요. 등기비용.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게 4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개수수료, 계약서 작성비용, 감정평가비용, 청량비용. 한번 해보세요. 중개수수료, 계약서 작성비용, 감정평가비용, 청량비용. 그거는 계약비용, 매매비용. 그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씩 부담합니다. 그런데 이행비용은 법에 없어요. 요거는 균분한다 되어 있거든요. 균분. 요거는 누가 부담하는지 없어. 그래서 요거는 관행상 누가 부담합니까?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이렇게 매수인이 관행상. 자, 그 다음에 454페이지 맨 밑에 대금 지급 시기, 대금 지급 장소, 과실이 있네요. 자, 그거는 뭐 쉬워요, 쉬워. 자, 대금 지급 시기는 무슨 말이냐? 그 585조 한번 보세요. 자, 일방에 대한 기한이 있는 때는 상대방의 기한도 동일한 것으로 추정한다.
무슨 말이냐? 계약서를 딱 보니까 잔금 지급 시기는 6월 1일 날 돼 있어. 근데 소유권 이전 시기가 말이 없어. 그럼 소유권 이전 시기도 며칠로? 6월 1일로 추정. 아시겠죠? 자, 대금 지급 장소. 어디에서 대금을 지급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자, 여기 봅시다. 그 민법은 제가 이야기했지만 초기에 자꾸 좀 어려워요. 초기에. 근데 자꾸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거는 논리기 때문에 기억력도 오래 가고 폭발적으로 또 실력이 증가하게 돼 있다. 그래서 대부분도 보면 한 8월, 9월 되면은 민법이 개론 점수를 조금 초월해요. 그전엔 초월하기 힘들어. 민법 개론보다도 난해하고 범위도 30% 넓어요. 그런데 잘 따라오면 후반기에 가면은 초월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값과 을이 매매를 했는데 지금 1억을 어디에서 지급하느냐? 자, 갑의 주소는 서울입니다. 요거는 을의 주소는 부산입니다. 근데 토지의 소재지는 제주도입니다. 이렇게. 그 어디에서 대금을 지급해야 될까요? 또 어떤 아재처럼 인터넷 뱅킹요 이래 해가지고 7년 공부하고 있다. 7년에 예, 법대로 해라. 법대로. 자, 아무 소리 없으면 요 사람 매도인의 주소지에서 지급합니다. 어디서 지급한다고? 매도인의 주소지. 즉 매매 대금을 갖다 주라. 이렇게 갖다 주라. 지참해서 매매 대금 채무를 지급해라. 이거를 지참 채무의 원칙이라 합니다. 갖다 주라. 와서 받아 가라. 그거를 추심 채무. 가지고 갖다 주라. 이거를 뭐요? 지참 채무. 우리 민법의 지참 채무의 대원칙상 매수인이 매도인의 집에 가서 갖다 줘야 된다. 주소지에. 이게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특약이 있어요. 자,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 1에 나오면 제주도에서 지급해야 됩니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이러면 어디에? 인도 장소. 인도 장소. 그렇게. 그럼 여기는 이제 특약을 했을 때 나옵니다. 자,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인도 장소에서 지급한다. 됐죠? 자, 남은 게 이제 과실입니다. 과실. 자, 과실도 생각보다는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나 쉬워서 미친다. 미쳐. 자, 이 토지에서 과실이 생겼단 말이에요. 과실. 뭐 이 집이라 칩시다. 자, 집의 과실이 뭐예요? 집의 과실. 사용용 임대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이 과실을 매도인이 먹을 수 있느냐, 매수인이 먹느냐, 이것도 판단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과실. 이거는 간단합니다. 자, 우선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완납을 했냐, 이거를 먼저 찾아야 돼요. 완납을 하면은 무조건 매수인이 먹습니다. 이렇게. 대금을 완납했다면 누가 먹는다고? 매수인이. 예. 그러나 완납을 안 했어. 그러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가 과실을 먹어요. 매도인이 여전히 점유하면은 매도인이, 매수인이 점유하면은 매수인이. 이렇게. 예. 점유하는 자. 그 기준이 완벽하게 딱 서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점유하는 자가 먹는 것이지 등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출제를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시험에 나왔습니다. 매수인이 대금 완납했다는 소리가 없어. 근데 갑이 점유하고 있어 아직까지. 근데 등기는 을 앞으로 해줬습니다. 누가 먹어요? 갑이 먹습니다. 등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오케이? 그거 때문에 이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점유하는 자가 먹는 것이지 등기 명인이 먹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가장 단순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매에서 매매 목적물의 과실이 생기면 누가 먹느냐? 먼저 뭐를 봐라? 대금을 완납하면 매수인이 점유와 상관없이
완납이 안 됐으면은 현재 점유하는 자. 등기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됐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정확하게. 요거는 일찍 맞춰서 하는 걸로. 일찍 맞춰. 근데 지금 힘들어서 강의를 너무 오래 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좀 핵심을 팍 찔러서 좀 줄여주는 것이 좋고, 그리고 여러분 중에는 혹시 토요일 날 왔다 오랜만에 아침 10시부터 어떻게 됐노? 걱정 안 해도 된다. 제가 피곤하지 않게 잘 해서 효과적으로 전달을 할 테니까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다 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날 오시면 확실하게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전에 부탁은 가급적이면 대충이라도 한 풀고 오시라고. 그러면 훨씬 더 듣기에 편합니다. 아시겠죠? 자, 고생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